안녕하세요. 오토교 김종길입니다. 볼트 EU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. 볼트 EUV는 볼트 EV의 SUV 형태입니다. 전장을 조금 더 넓히고 휠베이스 늘리고 전고를 높인, 그래서 실내 거주 공간을 살짝 넓힌 그런 편의성 위주의 볼트 SUV용 모델이다. 볼트는 아시다시피 LG에서 거의 87%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파워트레인, 전기모터, 인버터, 감속기, 그리고 배터리, BMS, 또 외장까지. 외장은 LG 하우시스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LG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볼트는 두 가지가 있죠. VOLT, 하이브리드. 근데 이거 거의 이제는 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고요. BOLT, 이 순수 전기차입니다. 볼트는 운동성 좋고요. 그리고 또 뭐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꽤 괜찮은 전기차로 각광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코나 EV와 같이 화재 문제, LG 에너지솔루션의 NCF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6기 배터리가 문제가 됐었어요. 다 문제가 된 건 아니라 특별히 그 기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해당 주차에 생산됐던 그런 차의 배터리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. 그래서 SOC 90까지만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로 추적 조사가 가능한 시점부터는 100까지도 가능한데 그 이후로도 화재가 몇 번 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야 볼트도 화재가 나는데 조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에서 화재가 나는 부분의 문제, 이게 뭐 분리막 이상이었는지 아니면 공장의 청정도 문제였든지 간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뭐 계속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볼트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과 코나 EV, 니로 EV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동일합니다. 150kW PS 마력으로 환산하면 204마력입니다. 뭐 늘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204마력은 거의 한 3000rpm 초반서부터 발휘가 되는 실용역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6000rpm까지 끌어올려야 나오는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이 실용역에서의 체감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물론 최종적으로 시간당 인류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영역이 중요하니까 전기차는 200마력만 돼도 상당히 사용하기가 쾌적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. 아시다시피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코나 내연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고요. 니로 EV가 볼트 EV랑 좀 비슷합니다. 하이브리드로 개발이 됐고 거기에 순수 전기차가 파생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내연차, 순수 내연차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두 모델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. 가격은 볼트 EUV가 풀옵션 기준으로 약 330만 원 더 저렴합니다. 차량 가격은 4,500만 원이 살짝 안 되고요.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벨루팩이라고 해서 155만 원짜리가 있고 내비게이션 40만 원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얹으면 한 195만 원 되는데 이 합쳐놓으면 4,700이 조금 안 됩니다. 4,690 정도 될 거예요. 4,680, 90? 네. 그런데 보조금을 이제 전기차는 지불하는데 이 하반기에는 보조금이 한 1,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. 이 지자체 보조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,000만 원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정대로 1,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풀옵션으로 다 얹어도 3,500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보조금이 1,000만 원을 줄어든다 그러면 3,7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. 근데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다 얹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 다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이 살짝 넘습니다. 그러니까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가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은 니로 EV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 3,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. 또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300만 원 초반대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옵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. 니로 EV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옵션을 다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상위 모델에는 HDA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볼트 EUV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아니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분들이라 문제가 되지 않겠고, 그래도 HDA가 또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볼트 EUV는 이제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. 155만 원짜리 밸류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룸밀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거 캐딜락에 적용됐던 건데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.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우리가 자동차 탔을 때 이거를 룸밀러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신체 사이즈라든지 앉은 키에 따라서 조정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 현대 아이오닉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처럼 별로 이렇게 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넓은 범위를 비춰주기 때문에
그리고 또 카메라가 고정해서 후방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돌리든 저쪽으로 돌리든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시야각도 넓어서 사각지대도 좀 좁고요.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후방 시야각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용이 돼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조금씩 좀 더 커요. 니로 EV가 전장은 한 7cm 정도, 그 다음에 폭도 약간 몇 미리 정도 더 넓고요. 세그먼트를 논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. 코나 EV에서 볼트 EUV가 차이 나는 것보다 덜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각각 타고 보면 잘 모르겠고 옆에 놓고 보면 니로 EV가 약간 크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정도 될 겁니다. 385km를 최대 주행할 수 있다. 완충했을 때. 그런데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403km로 살짝 그보다는 좀 길게 갑니다. 디자인, 그 다음에 브랜드, 또 레이아웃, 뭐 요 정도,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행 성능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쉐보레의 다시 말하면 GM이죠. GM의 자동차 비클 다이나믹스가 그 기술력이 상당합니다. 그러니까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사실 GM이 가장 먼저 개발을 한 장치이고 요거를 세단에 먼저 집어넣는 이상한 변태적인 요걸 개발해놨으면 콜백 같은 스포츠용 모델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단에 그걸 먼저 적용을 하는 이상한데. 그 다음에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동경 모터 PMSM 퍼머넌트 마그넷 시크로노스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, 네오디밈 연구자석 있잖아요. 이 전기 모터 가운데서 동경 모터라 그러는데 이 동경 모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스미토모 특수금속과 같이 제휴해서 처음 만들어낸 브랜드가 바로 GM입니다. 근데 이걸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없었던 84년 그때 당시였으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스미토모 쪽에 넘기고 스미토모 쪽이 또 이제 히타치로 가면서 GM은 전기차 시대에 그것만 잘 가지고 있고 특허만 잘 관리하고 있었어도 정말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뭐 그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GM의 기술력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사실 역대 콜백들을 보면 스팅레이 주행 인제 같은 서킷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 보면요 무시무시해요. 그러니까 차량 밸런스, 주행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GM의 기본적인 실력은요 거의 뭐 BMW,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독일 브랜드 특히 또 포르쉐 이런 업체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절대 그런 허접한 수준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GM 차들, 쉐보레 차들 주행 성능이 좋아요, 하체 기본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쉐슬람 뭐 쉐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괜찮습니다. 말리부 그리고 임파와 보시면은요 기본기 잘 갖춰져 있습니다. 크루즈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볼트도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볼트 EV 1세대 모델을 시승하면서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타이어가 이제 에너세이버 타이어라서 접지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이게 하체 밸런스는 좋은데 타이어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신 자동차의 비글 다이나믹스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타이어도 이제 실리카를 워낙에 카본 블랙하고 잘 섞어내는 기술을 타이어 업체들이 잘 구현을 해놔서 타이어가 점점 자동차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볼트 EUV에서는 이 미쉐린의 에너세이버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타이어 접지력이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. 밸런스에 비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저는 볼트 EUV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 볼트 EUV에 비해서 약간 실내 공간이 확장돼 있고 높이가 약간 높아진 정도, 폭은 유의미하게 넓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정도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UV 형태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400km 1회 충전당 4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전기차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출시가 돼 있어요. 가장 저렴합니다. 주행거리 대비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155만 원의 밸류 플러스 이 옵션에 후방 디스플레이 룸밀러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죠. 여기에 또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, 파워앰프하고 우프 들어가 있는 7스피커. 이 정도 옵션으로 155만 원이고 굉장히 괜찮거든요. 내비게이션을 40만 원에 따로 이거는 뭐 어차피 스마트폰에 좋은 내비게이션 많으니까 어쨌든 그거 다 해서 뭐 40만 원까지 넣는다고 해도 보조금 적용하지 않을 때 4,700 약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3,000 중반대면 구입할 수 있는 400km를 갈 수 있는 204마력의 수주 전기차니까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
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게 좋은 전기차, 완전히 진보된 전기차, 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고 완벽하게 이 정도면 생태계가 변했다 싶을 정도의 전기차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3, 4년, 길게는 4, 5년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전기차 최대한 저렴하게 출고해서 2025년, 2026년까지 재밌게 타고 다니다가 그때 정말 우와 이제 세상이 바뀌는 전기차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EV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가교 역할로 좀 경험해 보시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볼트 EUV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니로 EV도 괜찮은 선택이긴 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약간 뭐 좀 부담이 좀 크긴 합니다만 한 340 정도 부담이 더 들어가는 건데 뭐 그 정도 감안하면 약간 더 크고요, 사이즈가. 그리고 뭐 주행거리야 뭐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보면 어려울 거예요.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특유의 어디서나 물론 뭐 전기차는 정해진 서비스 센터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가 아무리 현대기아차가 많더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 서비스망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원활하다는 얘기거든요. 쉐보레도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아주 주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AS 신뢰도는 뭐 니로 EV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현실이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니로 EV 차주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은 두 모델 가운데서 뭘 선택해도 뭐 크게 지출을 요하는 전기차, 아주 비싼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적인 차원, 옵션적인 어떤 부분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 볼 때는 볼트 EUV가 그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지금 보기에는. 가죽 시트가 또 볼트 EV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반면에 니로 EV에는 이제 천연 가죽 시트가 아니라 이제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실내의 고급감의 차이는 약간 좀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두 모델 다 고급스럽게 강조된 차는 아니지만 굳이 특장점을 따져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성비 쪽은 볼트 EUV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.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좀 더 나은 점,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월등하다 볼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이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전성을 고려를 해서 니로 EV를 한 번도 이제 화재가 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로 EV를 좀 안심하고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이 문제를 더 이제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았겠냐. 그래서 새로 개선된 배터리에서는 뭐 절대 화재 안 나게 더 잘해놨지 않았겠느냐. 타산 지역 삼아가지고 더 안전성을 높였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그것도 개연성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. 어쨌든 쉐보레가 그렇게 뭐 가격적인 구성이라든지 뭐 옵션 구성이고 잘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볼트 EUV는 뭐 상당히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이점을 크게 높여놓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전기차에 큰 돈 들이긴 싫고 전기차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비싼 걸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볼트 EUV가 적당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. 네, 저희가 차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